오늘은 그 현상계를 보는 그 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 전에 강의에서 그 시간과 그 차원의 어떤 경계를 보는 그 관점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의 공부가 익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현상 경계의 모든 물질을 관하여 볼 때 그 모든 것은 그 입자론 아주 작게 쪼개도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비어공하다는 공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과학적으로도 공으로 보고요. 또 무량하게 넓혀도 그 모든 것들이 우주 경계에서도 그 공의 영역이 더 넓기 때문에 그걸 공으로 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나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과학이 이제 더 발전하면 거기서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접근이 그 암흑 물질 또는 무슨 이렇게 우주의 어떤 그런 입자들을 자꾸 발견을 해요.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 그냥 공은 쩔 수도 없는 거라 했어요. 그러나 그 공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인식을 그렇게 확장을 한 이후에 그것을 다시 축소해서 보면 지구가 지금 현재 있지만 초신성까지 돼서 사라지는 것까지 보면 그 모든 것에서의 그 무상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현재 현상계에서 존재된 모든 것들은 인연에 의해서 그 모양을 갖추고 그 성품을 갖추고 존재를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언젠가는 그것이 다시 물질로 쪼개지든지 변화되든지 해서 사라지거나 다시 생성되거나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인연이라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관점이나 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것을 마주칠 때에 느끼는 것은 공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서 진행되어지는 무상함에서 진행되어져서 상이 변해가는 것을 관하면 그것을 인연이라 해요. 그래서 신선의 어떤 영역에 입문을 했을 때 또는 뭐 보살의 또는 아라한의 이런 경계에서는 반드시 그 무상함의 진공이라고 한 영역이 명확히 봐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그 관점을 가지고 현상계의 모든 것이 그 무상이라고 하는 없다가 아니라 그 상이 영원하지 않고 변화해지고 인연을 만나서 다시 생성되어질 수 있는 그 경관 인과를 명확히 관하여 보면 인과에 어둡지 않는 그러한 그 예전에 제가 그 이전에 설을 해놨는데 인연이 없다가 아니라 깨달은 자도 인과에 어둡지 않느니라. 인과에 어둡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반야지, 초월지, 뭐 경험에 의한 통찰지 이런 것이 활용되어지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그 지혜의 확장에 의해서 또는 그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면 통찰지라 하고요.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보아서 하는 것 그건 초월지라 하고요. 그 모든 것이 밝은 영역이 점점 확장이 일어나서 무량해지면 그걸 반야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는 인연이 어둡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현상계에서 지금 이제 엄청 큰 공부가 됐어요. 만약에 이 처음 듣는 사람은 그 허공을 허공이라 얘기하지 않고 물질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데 지금까지 강의 들은 사람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공은 저스트 공이 아니죠. 진공 묘유예요. 지금부터 묘유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점을 그렇게 변화시켜 왔다면 현상계의 모든 영역을 볼 때 그 현상계의 그 시선이 좀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상계에서 지금 현재 물질의 성품에서도 뭐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물, 불, 바람, 그 다음에 그 흙 이런 그 구성 원소는 그냥 우리가 이름 지어져서 자연계에 있기 때문에 보기가 수월해요.
그리고 그것이 딱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그 4개의 성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볼 때 허공에서 바람은 스스로 안 보여요.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또는 물결이 일면 바람이 물에 닿아서 물결이 오와서 물결이 탁 치면 물이 움직였다가 아니라 그 바람의 작용임을 알아서 그 인연에 의한 인과임을 알아서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또 피부에 지나가면서 지감에 느껴지면 그 바람인 줄 알지요. 그렇게 보아서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과 바람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물이 아니라 바람의 작용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물에서도 바람을 보고요. 바람에서도 그 안에 비가 내리고 뭐 하니까 또 물에 안개가 끼고 하면 물이 이렇구나 라고 또 그 아는 거예요. 물의 성품을. 땅에서도 보면요. 그 땅 속에 또 물이 있잖아요. 물이 솟아오르고 또 물이 지하수든 뭐가 됐든 땅을 또 침식시키기도 하고 하니까 그걸 보게 돼요. 또 그 숯을 구울 때 그 다른 것은 되지 않아요. 근데 흙으로 덮어서 불을 제하고 또는 흙으로 만든 그 토굴에 그 나무를 넣어서 그걸 태워서 불을 일으켜서 불을 끄면서 막아서 숯을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 그 자연계에 있는 그 성품을 관해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연에 의한 우주 공간의 그 시점은 그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게 사람의 그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그 마음은 비추는 힘에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힘에 공간에 사람 인체에도 4대가 있죠. 열과 또 바람, 또 그 불, 전기 이런 여러 가지 파동의적 성품이 있어요. 사람 몸은 이제 흙의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몸에서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그것이 공간에 울립니다. 열이 푹 나기도 하고 그러면 그 공간에 지구 반대편의 나비가 한 마리 움직여도 나비의 날개짓에 의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일어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어떤 공간에서 그 지수화풍 4대의 그 성품을 가지고 크게 어떤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크게 마음을 일으켰을 때 공간을 울리는 힘은 정말 대단한 힘이 됩니다. 그게 얼만큼 대단하냐 하면 그 힘을 가지고 공간에 울리면 공간에 울려서 공명이 돼요. 그러면 그게 우주로 전향되기도 하고 지구에 그 파동이 미쳐서 그 인연을 서로 찾아서 만나요. 엄청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현상계에서 물질을 공하다고 본 이후에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켜서 그것을 그 인연이 오게끔 만들어서 그걸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다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하나 이야기를 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 그 키울 때 기우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 보고 인디언이 그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기우제를 하면 비가 온다. 왜 그런지 아니? 하고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왜요? 신기해. 왜 꼭 와? 도대체 왜?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인디언은 기우제를 시작하면 비가 올 때까지 하거든.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반드시 비가 온단다 하고 본디 인간이 무엇을 성취하려고 했을 때 중간에 멈추는 것을 실패라 해요. 실제 실패는 안 돼서가 실패가 아니라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실패가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한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실패라고 인식되어지고 남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이 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필성이에요. 필성. 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멈추지 않기 때문에 될 때까지 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마음을 일으켜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배운 교육에 의해서
뭐 돈을 막 추구하는 게, 돈을 막 추구하는 게 뭐 삿된 것처럼,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욕심 막 내는 사람이 나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배워온 어떤 영역인데, 욕심이 아니라 그 무언가의 뜻을 두어서 아끼고 절약하는 거, 그거 나쁘지 않아요. 또 쓸 때 쓸 수 있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걸 뭐 낭비네 어때네. 자꾸 이상한 그 관점 이런 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제가 본인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본인이라고 이야기한 건 나를 포함한 당신을 이 메시지 듣는 사람을 통째적으로 제가 본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끔은 나의 뜻일 수도 있고 저분의 뜻, 그 누가 됐든 그 당사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본인이라 이야기하면 꼭 나라고 인식하는 나를 높여 말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본인은 누가 됐든 스스로 본인은 이렇게 뜻이에요. 어떠한 인연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그 마음의 파동이 공간에 미쳐서 반드시 그 인연이 들어오고 그때 지혜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을 봐서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나면 그 영역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뇌에서 점점 확장이 일어나면서 방법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방법을 막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뭐지? 이 정도. 이거에서 그리고 그냥 생활해요.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그 방법에서 먼저 성공한 선배들이 있으면 선배들이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이걸로 돈을 벌고 그러고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고 보면 이제 자기 스타일이 거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물의 모든 영역이 진공, 공하고 인연에 의해서 변하는 인과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일으켰을 때 공간을 울리고 그 공간을 울리는 힘에 의해서 인연이 바뀌고 그것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그 방향으로서 전향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될 때까지 준비를 하고 그 영역을 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혜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인연이 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예전에 지나온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도 새로운 거 맺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나온 그 인연에 비추어서 낯설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지도 않고요. 먹고 살만하면 그래서 열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60, 70 넘어가면 사업도 안 해요. 그래서 60, 70 넘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열정이 있다 하는 거예요. 70대만 넘어가면요. 하고 저 목욕탕에 앉아가지고 몸 아픈 데나 실제 그러하고요. 몸이 아프면 열정도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보 두 개를 무진보하고 두 가지가 같이 나란히 기찻길처럼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잠시 그 재물을 얻었다 하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재물을 얻어 쓰지도 못하고 또는 잠시 쓰고 가는 거고요. 또 반대로 그 건강하다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혜가 열리면서 그 무진보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는 분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이것을 이해한 다음에 현상계의 모든 것은 무상이라고 하는 영역을 보고요. 그것이 인연에 의한 인과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거기엔 선악도 없고 어떤 경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서 무언가 원하는 것 또는 삶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걸 강력히 인식을 해서 마음을 일으키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상상을 해서 그 인연이 들어왔을 때 지혜롭게 순서대로 방법을 몰라도 돼. 일단 그 인연을 맺어서 계속 가다 보면 방법은 저절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간에서 드러나요. 그러면 그 드러난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항상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 상상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잘 보세요. 그 누군가가 상상을 했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는 거예요. 컵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컴퓨터가 됐든 그 누군가가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벌써 한 4, 50년만 돼도요 상상하지 못했던 모든 그런 것을 그 지구의 0.1%라고 하는 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그것을 현상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상상하지 않은 것은 단 한 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상이 본인 스스로 상상이 부족하면요. FX 영화를 다 보세요. 영화를 다 보고요. 많은 영화, 말도 안 되는 영화 다 보고요. 그것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상상을 스스로 상상하는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상상을 확장하는 법이 그런 FX를 많이 보는 영화를 많이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영화 안에 많은 상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상도 두 가지예요. 물질계에서 모든 것은 상상되어졌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요. 상상되어진 게 아직 안 났으면 아직 시간만 더 지나가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상상한다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선악의 영역에서 아무리 악하든 아무리 선하든 그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선은 세상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존재되어졌기 때문에 상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눈을 뜨고 이 영역을 본 다음에 너무너무 놀라서 밖에 한 1년 안 나갔어요. 너무 두렵고. 선은 그래도 괜찮은데 악심이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악한 영역을 보고 나니까 너무 아무도 못 만나겠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 두려움이. 눈도 잘 안 마주치게 되고 사람들하고. 어쨌든 그 무엇이 돼도 무엇을 보더라도 스스로가 공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남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알게 돼요. 그러면 스스로 자유로운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또 그렇게 행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실제로 뭐 귀신이 됐든 악이 됐든 그 영역에서 그 지혜가 있으면 걸리지 않고 잘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선악의 기준조차도 인간의 상상하는 모든 것은 또 상상할 수 있는 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첫 번째 스타팅은 그 관점을 바꾼 이후에는 상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본인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까 하고 생각한 거예요.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그 시작을 했었고요. 막상 시작을 할 때 보니까 물질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마음의 표현이라든지 세상에 움직일 때 물질이 사람의 마음보다 더 빠르게 물질이 변화되어지고 그 물질로 표현할 수 있고 물질로 신통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질계에서 그 무진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 영역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인연을 찾아서 하나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물질 세계가 멋지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여행 중에 한 마을에 다리가 떠내려갔어요. 막 사람들이 울어요. 그러면 여기 다리 놔줘라 하면 그 사람 마음 하나에 그냥 다리가 놔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에 빠진 사람은 거기 가서 목탁이나 치고 염불해주고 마음은 유래해 줄 수 있지만 물질에게서는 되질 않는 거예요. 설득하겠죠. 다리 떠나라는 김에 일로 많이 돌아다니면 다리도 튼튼해지고 좋아. 오히려 다리가 떠나져 가서 남들이 마을을 침략하지 못하니까 좋아. 이렇게 또 궤변을 많이 하겠죠. 궤변가가 많아요. 자기 편한 대로. 특히 정치나 종교 쪽에서 그런 영역으로 막 그 대중을 갖다가 몰아넣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 메시지를 듣고 이 경계에 오신 분들은 일반 대중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흥미도 못 느끼고 적어도 한 번이라도 클릭하고 들어온 분들은 그 인연이 있어서 들어온 거예요. 메시지를 잘 파악을 해서 현실 경계에서 무진보와 또 그 건강보 두 가지를 잘 취해서 본인의 인생의 인연을 두 번째가 됐든 세 번째가 됐든 새로운 그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는 그런 인연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그 메시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인연이 현실 경계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난다는 꼭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존귀한 존재이고 어마어마한 그 신선의 영역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쓰지 못하고 2차원 면만 따라 기어가는 그 애벌레나 아니면 번데기의 영역에 머무르지 말고 좀 더 확장을 해서
그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그 나비의 어떤 그 날개짓처럼 그 승화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저는 태공입니다.